문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는데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보다 중요하다. 개인의 권리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하면 옳은 내용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도 자기소개했을 때, 나를 설명했을 때 막 동떨어진 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친구이고 어디 소속되어 있고 정신여고라든지 다른 사회단체라든지 지역 공동체라든지 항상 이렇게 나를 설명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말했었습니다.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공동체의 공동선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개인의 선의제, 개인의 이익이죠. 네, 137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같이 봅시다. 우리 중용은 아까 살펴봤듯이 적절함의 의미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 지금 보면은 정념에는 우리 파토스에는 모자람과 지나침과 모자람이 있다. 그리고 중간이 있는데요. 항상 어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과 약간 비슷해서 그런 중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너무 막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이 좀 적당한 상태를 하고 싶으면은 중간 값을 취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모든 행동과 정념에 중용이 있을까요? 네, 막 질투 같은 행동에 중용도 있을까? 적당히 질투해야지. 적당히 막 괴롭히고 싶은 마음에 중용도 있을까? 네, 그런 정념에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중용이 있지 않습니다. 정념의 경우에 악의, 나쁜 마음, 나쁜 의도를 말해요. 악한 의도, 파렴치함, 질투 같은 것은 이미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용이 없습니다. 파렴치는 염치가 없는 것을 말해요. 행동에도 어떤 간음이라든지 절도라든지 살인에는 나 적절한 정도로 훔쳐야지 이런 행동 없죠. 이런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기 때문에 중용 상태가 없습니다. 나쁜 거예요. 여기 볼게요. 중용은 모든 행동과 정념에 중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문제에 자주 나온다. 두 번째 볼게요. 산술적인 중간이 아니다. 수학에 딱 5만 가르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중간점입니다. 상황이라든지 관계에 따라서 적절한 지점이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가 더 탁월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이 중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중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용이 더 탁월한 실천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과서에 없는데 필기해둘게요. 우리 수능에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같은 개념인데 말을 약간 바꿔가지고 많이 출제돼요. 아리스토텔레스 수능에 나오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잘 정리해둘게요. 혹시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와서 같이 얘기해보자. 네, 이제 138쪽 갈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영향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볼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행복과 덕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잘 알면 실천할 것이고요. 실천하면 행복해질 거예요. 이런 걸 지덕복합일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이에요. 이성을 발휘해서 덕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중시하는 전통을 수립했다. 이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요. 모두 지식을 강조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입장이 주지주의라면은 인텔렉추얼리즘 잘못 썼네. 주지주의. 지식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의주의. 이물 우리 수업 시간에 프린트를 살펴보면서 했었죠. 여기서는 의지를 더 강조합니다. 지식보다 알면 바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러지 않은 경험이 더 많죠. 의지의 나약함으로 나 공부하는 법은 아는데 잘 실천하지 못한 경험이 선생님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의지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우리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보자. 네, 우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 한번 말해볼까? 어떤 점이 차이점이지? 키워드로 말해볼게요. 네, 지금 플라톤은 이상주의라고 말을 하죠. 우리 현실을 넘어선 이데아의 세계의 진리가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현실 세계가 아니라
네, 이상세계, 이데아의 세계 같은 거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진짜 세계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세계 안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다 라고 말을 하죠. 리얼리스트다 라고 말을 하죠. 플라톤의 영향도 있는데 우리 막 처음 배운 내용이 나온다. 데카르트는 누구이지? 막 아우스티누스는 누구이지? 우리 처음 배우는 사상가는 문제 나오지 않아요. 막 플라톤의 영향,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막 데카르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눈에 익혀둘게요. 다음에 또 만날 거거든요. 만나면 인사하면 되겠다. 두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도 있습니다. 덕윤리, 지금 그 탁월함을, 인간의 탁월함을 강조하는 덕윤리를 정립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눈에 익혀둘게요. 다음에 뭐 현대 덕윤리,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 맥킨타이어. 이런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사상을 전개했어. 우리 다음에 같이 2학기 때 같이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활동도 볼까요? 어느 쪽이 참된 세계일까라고 나오는데 이거 선생님도 읽어봤는데 이 지문이 아주 내용이 좋더라고. 아주 퀄리티 있는 지문이더라고요. 우리도 같이 지문을 잘 이해해 둡시다. 우리 이 사람 보면은 이렇게 가려야겠다. 네, 이 사람 보면은 영혼을 정화해서 이데아를 인식해야 된대요. 이데아 말하는 사상가 누구죠? 일단 네, 플라톤이죠. 우리 지금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빨리 탈옥하라는 말인가? 감옥에서? 지금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이 영혼이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데 이데아를 인식하고 싶은데 이 육체 때문에 방해받은 경험이요. 나는 진리만 추구하고 싶은데 공부만 하고 싶은데 이 육체를 가짐으로 인해서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먹여야 되고 이 육체에 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진리 추구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플라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체로부터 영혼을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은,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은 모두 영혼을 정화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이데아를, 지금 육체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시켜서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플라톤이 그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거는 생화가 윤리 시간에 배워볼 수 있을 거예요. 을 볼게요. 우리 갑은 플라톤인 거 알았고 을 볼게요. 우리 지금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모두 이 세상의 일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현실을 떠난 것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것도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고 선한 것도 현실에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현실주의 사상가 누구이죠? 네, 아리스토텔레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벗어난 곳에서 실현되는 선 같은 거 공허하고 무의미하다. 이 말 중요해요. 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 현실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좋은 것, 선한 것은 현실에서 우리 지금 사는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1번과 2번 답을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생각을 써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모두 공부했습니다. 우리 한번 배운 내용 쭉 살펴보고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